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저녁 8시 막 지났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로등이 켜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나라를 세운, 즉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되고 있는 국부죠. 나라 국자, 아버지 부자, 나라를 건국한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8시 한 2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가로등이 켜지니까 환하고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미국에 가면 세계 최강 국가 미국, 저는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고요. 2019년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세계의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아실 겁니다. 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라는 것은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1492년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을 해서 미국의 지명들에는 콜럼부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라고 하는데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즉 콜럼부스 특구다 이런 뜻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특별구다라는 의미에서 DC라고 합니다.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자, 그래서 또 콜롬비아 명칭은 미국 맨해튼에 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라 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학 출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하튼 미국에는 지명에 콜럼부스, 콜롬비아라는 명칭이 꽤 많고 워싱턴이라는 지명도 꽤 많은데요. 지명뿐만 아니라 다른 명칭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라고 하고, 또 미국의 북서부에는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 거기는 미국의 북서부에 있고 시애틀 아시죠? 시애틀 스타벅스가 1971년도에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출범해서 현재는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이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북서부에 있는 그 주가 50개 주 중에 하나인 워싱턴 주가 됩니다. 그 밑에가 오리건 주, 그 밑에가 캘리포니아 주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매미 소리가 정말 큽니다.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도 있고, 워싱턴이라는 명칭 그 정도로 꽤 많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국부로 추앙받는 워싱턴 대통령이다 보니까 워싱턴 명칭이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화폐,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또 워싱턴이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1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이 워싱턴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또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가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이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 네 분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다라는 의미고,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9년에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공영방송국 CS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랭킹 1위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16대 대통령 링컨이고요.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4위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5위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등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뭐 이런 순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사할 때 1999년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뒤에서 6번째였습니다. 꼴등에서 6번째 순위였습니다. 루인스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다 뭐 이런 의미도 의미가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당시 대통령으로 미국이 독립선언한 게 1776년 7월 4일이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해서 4년 임기를 2번 해서 1797년에 국민들은 더 대통령을 하시라고 강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박수칠 때 떠난다라는 신념으로 1797년에 대통령직을 떠나서 버지니아의 자신의 농장 마운트 버넌으로 가서 2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퇴임 후 2년 있다 17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1732년생이고 17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67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을 건국한 국부로서 이제 어떤 생애가 펼쳐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키가 193cm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반해서 최단신 대통령은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으로 키가 162.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키가 185c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요. 반면에 조지 워싱턴은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가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15살 정도까지만 학교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5살부터 21살까지 한 6년 정도는 측량기사, 토지 측량사입니다. 토지 측량관. 미국이 개척시대다 보니까 광활한 영토를 측량하고 뭐 이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15살부터 21살까지 6년 동안은 토지 측량사 일을 했었고,
21살에 이제 영국군의 처음에는 이제 21살 때 민병대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의 출신지는 대부분이 버지니아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3대 대통령 뭐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뭐 제임스 메디슨, 또 5대 대통령 이런 식으로 초기에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버지니아 출신이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8명 정도가 버지니아 주 출신입니다. 버지니아라는 단어의 유래 다 아시죠?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에 입항해서 보스턴이죠, 보스턴. 그쪽에 입항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게 1620년이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1636년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개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병자호란이 있었던 1636년에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개교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1620년에 그러게 보스턴 그쪽에 청교도들이 이주해 와서 미국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한 30년쯤 앞서서 1590년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한 100여 명의 그 영국 국민들을 버지니아 그쪽에다가 먼저 보냈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신대륙 버지니아 거기가 황무지고 기후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또 혹독한 추위 뭐 이런 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몇 년 후에 가봤더니 100여 명의 그 영국인들이 전멸해 버렸었다 합니다. 다 죽어 버렸다 합니다. 그게 최초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인데요. 그게 한 1580년대 후반, 대략 1590년 전후고,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1620년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에 입항해서 이제 미국의 개척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나들 뭐 이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명칭이 버지니아냐?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 왕이지 않습니까? 지문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을 즐겨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처녀로서 살았고, 그래서 처녀를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진. 그래서 처녀 여왕이 개척한 땅이다. 이하는 뭐뭐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하. 그래서 처녀 여왕이 개척한 땅이다. 식민지에다가 영국인들 한 100여 명을 보내가지고 개척을 시도했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개척을 시도했다. 그래서 처녀 여왕이 개척한 땅이다고 해서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0여 명 중에 8명이 버지니아 주 출신인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살부터 21살까지 한 6년 정도는 토지 측량사를 했고, 21살에 버지니아주의 민병대에 들어갑니다. 민병대 입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와 인디언들이 동맹을 맺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프랑스와 인디언들이 동맹을 맺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전쟁을 명칭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영국의 정규군에 정식 입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지니아주의 민병대로 들어갔다가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생이 되니까
영국 정규군에 공식적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에 지휘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영국 정규군에서 퇴역을 하고 고향 버지니아의 마운트 버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이제 결혼할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할 부인을. 그런데 그 결혼할 부인은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의 최고의 그 갑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는데 부인은 재혼이었던 겁니다. 부인은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조지 워싱턴과 재혼을 하게 된 거고요.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버지니아주의 최고 갑부의 미망인이다 보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속 재산이. 그래서 대략 토지를 예로 들면 토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3,400만 평수가 뭐 340평 뭐 이런 게 아니라 3,400만 평이었답니다. 토지가. 그 다음에 노예가 거느린 노예가 3,000명 이상이었답니다. 3,000명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3,000명이라는 숫자, 노예의 숫자가 3,000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고 부인이 이제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조지 워싱턴과 재혼을 하다 보니까 그 재산들이 부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들이 다 조지 워싱턴의 재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토지만 하더라도 3,400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고, 그 다음에 노예 숫자가 3,000명 이상이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주의 최고의 갑부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재산이 다 조지 워싱턴의 재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명이라는 노예 숫자를 어디에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 가장 곡창지대가 어디일까요? 전라도죠.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남도 쪽은 나주평야,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호남평야라고 해서 김제평야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데가 전북 김제시 만경평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김제평야, 여기 만경평야 이쪽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토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가 우리 남한의 최고의 뭐 곡창지대죠. 엄청난 쌀이 생산이 되는 그 지역인데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고려대학교를 건립하고 또 동아일보사를 창립하신 인촌 김성수 선생께서 거기에서 이제 2,000명 이상의 소장농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2,000명 이상의 소장농. 노예하고 소장농은 다르긴 하죠. 노예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인에 예속된 그러한 그야말로 노예인 거고, 반면에 소장농은 지주로부터 또 땅을 빌려 가지고 경작을 하고 그 출하량의 뭐 몇 퍼센트, 뭐 30이나 40 또는 50%의 수확량의 한 절반 정도는 지주한테 지료 형식으로 바치고 뭐 이런 게 소장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하고는 다르긴 한데, 조지 워싱턴의 노예 숫자가 3,000명 이상이었는데 인촌 김성수 씨가 거느린 소장농이 2,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늠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쪽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다음에 연방정부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연방정부의 공무원 전체 숫자보다도
조지 워싱턴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노예 숫자가 더 많았답니다. 연방 정부의 공무원 숫자보다 조지 워싱턴이 거느린 노예 숫자가 많을 정도로 노예는 3,000명 이상의 그 엄청난 노예 사단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조지 워싱턴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군 정규군으로 참전했고, 고향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에 가서 이제 버지니아주의 최고의 갑부의 미망인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독립전쟁은 그동안은 이제 그곳이 영국의 식민지다 보니까 영국인들이 거기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뿌리는 영국이지만 이제 영국의 애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벌인 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전쟁이 이제 발생이 돼서 조지 워싱턴은 그 식민지군에, 그러니까 영국군에 반대되는, 독립전쟁이라는 게 영국군과 거기에 식민지에 있는 그 식민지 이 구성원들 간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식민지 구성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독립전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전쟁, 독립전쟁은 영국군과 식민지군 간의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발생됐을 때 식민지군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독립전쟁을 이끌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영국을 이김으로써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789년에 나라를 세우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취임해서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2번, 총 8년을 하게 되고 1797년에 8년에 그러한 대통령직 임기 2번, 총 8년이 끝났을 때 국민들은 계속 대통령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멋지게 떠났다, 이런 건데요. 그분이 그렇게 임기 4년 총 2번만 하고 3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독재가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선례가 되면은 다들 독재,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쟁을 벌일 거다, 그것은 소모전이다, 국력 낭비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임기 4년 대통령직을 2번만, 총 8년만 하고 물러났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대통령직 8년 기간을 마치고 나서 퇴임하고 2년 더 사시다가 1799년 만 나이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영원한 미국의 국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여러 미국의 각 지역의 지명이나 여러 명칭으로 애용이 되기도 하고, 특히 자,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대통령 이름을 딴 워싱턴 DC DC에 가면 거기에서 다양한 미국 영화들이 거기를 배경으로 촬영이 됐는데요. 미국의 정치 연설, 명연설들은 거기에서 많이 하죠. 미국의 수도다 보니까 화이트하우스, 즉 백악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시면 주인공 톰 행크스가 저기 워싱턴 DC 거기에 연못 같은 그 넓은 정원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명연설을 하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명연설했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I have a dream.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아시다시피 흑백 차별이 없는 흑인도 백인처럼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꿈꾼다. 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 흑백 차별이 없는 백인과 흑인이 똑같게 평등하게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나는 꿈꾼다. 그래서 그 명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연설도 그 워싱턴 DC의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그 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 거리가 대략 한 2km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가 넓은 광장이 있고 연못 같은 낮은 그 수심에 한 30cm 수심 정도 그 낮은 수심에 정원이 한 1km 정도 쭉 직사각형 모양으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포레스트 검프의 톰 행크스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설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을 기념하는 링컨 메모리얼. 거기에는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링컨 대통령의 좌상이 있습니다. 좌상. 의자에 앉아있는 그 좌상이죠. 링컨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장신, 키가 193cm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링컨 메모리얼에 앉아 계신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동상 자체가, 좌상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광장을 바라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장 건너편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일종의 오벨리스크 비슷하게 생겼죠.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가 유래한 건데요. 그러니까 긴 기둥이죠. 긴 기둥.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워지는 긴 기둥. 그걸 오벨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도 그 개선문 앞에 펼쳐져 있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서 저 맞은편에 가면 그 콩코르드 광장, 프랑스 대혁명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콩코르드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있듯이 미국 워싱턴 DC에도 워싱턴 기념탑이라는 오벨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대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기념탑이 대략 한 2km 정도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이 건립될 때 미국의 수도 그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업무를 하는 국회의사당보다 워싱턴 기념탑이 1m인가 2m인가 1m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사당보다 워싱턴 기념탑이 한 1m가 더 높아 버리니까 아무리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지만은 그러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사당 건물보다 높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미 워싱턴 기념탑 세워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다. 미국의 수도, 세계의 심장인 워싱턴 DC에서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도록 아예 특별법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그 워싱턴 기념탑 건립은 특별법 제정 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의사당보다 1m인가 뭐 몇 미터 더 높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위상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 순위가 1999년 미국의 공영방송국 CS판에서 조사했을 때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4위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5위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위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링컨 대통령과 그 다음 인기가 있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 세계의 수도 워싱턴 DC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이 그 사이에가 그 넓은 정치 연설을 하는 각종 모임을 하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저녁 8시 32분입니다. 저를 한번 비추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OECD 국가에 있는 빌딩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내일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8년 전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을 했던 1765만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8년 전, 즉 2014년에 개봉이 돼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을 거뒀던 흥행 랭킹 1위인데요. 그게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였고, 내일 2022년 7월 27일 수요일에 개봉되는 그 영화 제목은 한산 용의 출연인데요. 세계 4대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두 번째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년 후에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제3부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제목 노량 죽음의 바다가 이제 수년 후에는 개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그 2부에 해당되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되는 날입니다. 그 개봉을 하루 앞두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한산도 대첩을 포함한 세계 4대 해전에 관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를 한번 석촌호수 조깅로는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조깅로의 폭은 한 5, 6m 되고 조깅로의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걸을 경우나 뛸 경우에 탄성이 있어서 탄력이 있어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니까 산책하거나 조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7월 26일까지 20년 5개월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20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 완주 횟수는 86회고
연평균 풀코스 완주 수는 한 4.2회 정도 됩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의 3분의 2 정도, 즉 67% 정도 해당되는 거리인 한 26,70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훈련 거리는 3.63km,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20년 5개월 동안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매일 평균 한 바퀴 반씩 달려왔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산책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저녁 8시 한 36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혹서기, 폭염,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한 일주일 정도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보됐고, 그 이후에는 또 한 낮 최고 기온이 한동안은 또 한 34도 정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복입니다. 삼복더위의 한복판인 중복입니다. 중복. 오늘 삼계탕은 드시면서 원기 회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복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혹서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36분, 37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